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드디어 스플릿 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승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승을 다투는 1, 2위 승점이 같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언저리인 4, 5, 6위의 승점이 같고 강등권인 9, 10, 11위의 승점이 같습니다. 네. 역대급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할 정도인데 때문에 스플릿 라운드가 훨씬 박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작인 이번 34라운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부터 하겠습니다. 30일 오후 2시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서울의 경인 더비입니다. 네, 인천은 정규리그 마지막 날 아주 귀중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7경기 연속 무승 그리고 5경기 연속 무득점을 한 번에 깨는 포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라운드를 그룹 B 2위로 시작하게 됐고요. 서울은 같은 날 강원을 4대1로 크게 꺾으면서 안육수 감독 부임 이후에 6경기 연속 무패를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축구 경기가 그렇겠지만 잔류가 걸린 파이널 B에선 특히나 한 골차 싸움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선 단단한 수비만큼이나 한방 능력 중요합니다. 여기선 서울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용욱을 앞세운 공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최근 3경기에서 7골, 조용욱뿐 아니라 팔로세비치도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맞아요. 네. 득점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세트피스와 인플레이 상황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 선수가 넣은 순수 필드골이 9월 11일 제주전이 마지막일 정도로 우와. 득점에 애를 먹고 있다. 주포 무고사의 계속된 침묵과 최근에 또 부상까지 당했거든요. 무고사의 경우에는 아직 부상 회복이 완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전 출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 엔트리에 들 수 있겠지만 다소 무리일 수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조성환 감독은 지난 포항전에서 전방 압박 전술이 잘 먹혔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날 출전한 김현, 송시우 4개 바트리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보낼 것 같습니다. 송시우 그리고 이번에 누적 경고 털고 돌아오는 아길라르가 최근에 서울 상대로 좋은 모습 맞아요. 보였거든요. 그 서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두 선수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역시 인천 공격력은 정상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상황. 그런 의미에서는 더욱더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에 경인 더비 패턴이 그랬습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 중에 1대0 스코어로 끝난 게 5번,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0대0이었습니다. 이 토토에서 말하는 2.5 골 언더가 개골일 정도로 만나기만 하면 지루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잔류 타이틀이 걸려있다는 점, 그리고 인천 수비진의 델브리지 오반석이 돌아와서 물론 김광석 공백은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비의 무게감을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아까 언급했던 팔로세비치가 강원전 퇴장으로 이날 못 뛰거든요. 맞아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또 한 번의 1대0, 0대0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고 전 전망을 하고요. 서울은 지금 패턴대로 라인업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팔로세비치 자리는 백상훈이 메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로는 인천의 송시우, 서울의 조용욱으로 하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좀 비슷한데 그렇죠. 인천은 송시우가 나와야 팀 공격 스피드가 빨라지고 박스 안에 활력이 생깁니다. 조용욱은 슈퍼매치에 이어서 경인 더비에서 활약을 한다면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서울승 가겠습니다. 오. 기대 득점이 좀 더 높은 팀이 아무래도 서울로 보입니다. 무승부. 무승부. 강 기자 얘기했었죠. 퐁당. 요번에 무 차례예요. 승 다음에 무.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를 무승부 찍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30일 오후 4시 반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은 5월 이후에 처음으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네, 최근 4경기 3승, 좋은 흐름을 탔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난 5월 전북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전북전 11경기 연속 무승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북 포비아를 완벽하게 극복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게요. 2015년 11월 이후에 리그 기준 홈에서 전북 상대로 8경기 연속 못 이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북 떼고도 홈에서 유독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5경기에서 모두 2실점 이상. 이게 아마도 좀 홈인 만큼 공격적으로 하다가 뒤를 맞는 그런 사례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전북이 원정 6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는 점을 볼 때는 물론 5달 만에 홈팬들이 지금 들어오는 점은 홈 이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 패턴대로라면 홈 이점은 아주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원이 전북을 다시 한번 잡으려면 지난 5월 경기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반에 상대 공세를 잘 버텨낸 다음에 후반에 정상빈, 김민우가 다다다다 빠른 스피드의 공격으로 3대1 승리를 좀 따냈거든요. 박건호 감독은 지난 대구전에선 김건희, 제리치 투톱 조합을 좀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북은 포백을 쓰는 팀이고 라인을 올려서 공격을 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뒷공간이 조금 생각보다 많다 보면 그렇죠. 정상빈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권창훈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전히 출전은 세모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근에 축구화를 신고 조금씩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상적으로 출전하기 위해선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결정하는 시간이 근 한 달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들어보니까 선수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렇겠죠. 해요. 네. 지난 여름에 아주 큰 기대를 받으면서 빅보드로 돌아왔는데 그땐 팀이 계속 무승이어서 권창훈이 활약할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지 않았고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최대한 활약을 하고 뭐 군대를 가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쳐서 남은 파이널 라운드에선 3-4경기 정도는 어떻게든 뛰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전북 바로 역시 복귀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본은 27일 했었는데 지금 바로는 그 당시만 해도 대표팀 차출에 따른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김상식 감독과 화상 면담을 했다. 근데 여기서 바로가 뭐 지난 여름에 이적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부상까지 당하면서 7월 이후에 100일 넘게 못 뛰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퇴업설이 돌기도 했고 근데 아무튼 이 면담 자리에서 바로우가 11월 달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월에도 이제 ABH데이가 있다 보니까 감비아 대표팀 차출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감비아 대표팀보다는 전북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시기로 볼 때는 수원전은 살짝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울산전부터는 조금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바로가 스피드도 있지만 번뜩이는 한 방으로 그쵸. 최근에 작년에도 우승에 좀 힘을 보탰잖아요. 바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전북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북을 보면 수원전에는 뭐 기존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22세 규정을 고려할 때는 이지훈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쿠니모토, 김보경 두 선수가 동시에 컨디션이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 최근에 조금 그런 패턴이거든요. 제주전에서 상당히 좋은 골 장면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여기 구스타포도 그 폼이 좋다 보니까 이 세 선수를 앞세울 것으로 보이고 홍조호가 징계에서 돌아와서 스쿼드 꾸리는데 문제 없다. 다만 김진우 폼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김진수. 김진수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박진성이 대표팀에 차출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김진수를 한 번 더 믿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키플레이어는 수원 정상빈 그리고 전북 구스타보를 하겠습니다. 정상빈의 빠른 스피드가 전북의 형님 수비진의 분명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제주처럼 뒷공간을 공략한다면 전북의 수비 실수를 또 유발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상빈 개인적으로는 지난 5월 전북전 활약이 원게임 원더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고 구스타보는 올 시즌 2골만 3번, 4골 1번, 멀티골만 4번 넣었습니다. 우와. 최근 득점 폼은 수원의 분명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구스타보를 수원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헨리도 헨리지만 맨마크에 능한 장호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측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전북 날개가 최상의 상태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수원 수비 5명이 건재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전북승. 저는 이제부터 전북의 힘이 나온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제로키를 했다 보니까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하나라도 맞길 바라봅니다. 세 번째 경기는 30일 오후 7시 탄천에서 열리는 성남 포항전입니다. 성남 지난 라운드에서 울산 잡는 이변 일으켰습니다. 네. 울산이 다소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성남 경기 내용 좋았거든요. 이전보다 공격적인 모습 보였고요. 어쨌든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울산을 잡았다는 점에서 팀 전체에 힘이 생긴 결과가 됐을 것 같고요. 실제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일단 성남은 여전히 리차드가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박용지가 연습 경기 도중에 뒷근육이 올라왔다고 해요. 여기에 서범인 캡틴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이 세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전이 가능합니다. 이종성도 경고 누적에서 돌아왔고 이규성도 출전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정석화도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고 물론 성남 내부에서 22세 카드 홍시호를 대신해서 이제 박용지가 딱 들어가서 뮬리치랑 투톱이 되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제외하고 성남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성남이 지금 중앙 쪽에 고민이 큰데 지난 경기에서 권순영, 이스칸데로프 듀오가 나서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네, 맞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종성, 이규성이 돌아왔기 때문에 변화를 줄지 여부를 가지고 막판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포항은 아침까지 가긴 했지만 그래도 파이널 B로 떨어진 것에 대한 내부 충격이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 승점차가 아주 크지 않은 데다 파이널 B 팀들을 상대로 포항이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김기동 감독도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일단 포항이 초반에 빨리 승점을 쌓고 강등 걱정 없이 아챔 결승전을 준비하자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번 경기가 중요합니다. 이날 경기는 일단 그랜트가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합니다. 그랜트가 좋을 때랑 좋지 않을 때 차이가 굉장히 커요. 맞아요. 좋을 때는 되게 좋은 선수인데 못할 때는 실점이 빌미가 되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내부 평가가 좀 갈리고 있는데 일단 권한규의 파트너는 전민광 아니면 이광준이 될 것 같고요. 허리지는 뭐 신진호, 신광훈, 임상혁, 팔라시오스 기존 자원들이 나섭니다. 원톱은 당연히 이승모가 되겠죠. 타시는 지금 계속해서 아프다고 해서 좀 내보내고 싶어도 지금 못한다고 하는데 김기동 감독이 아쉬워하더라고요. 포항이 사실 지난 인천전에서 볼을 8대2 정도로 점유하고도 득점을 못했거든요. 지금 임상엽이 안 터지면 아예 골을 못 넣는 수준이라 사실 과정까지는 감독이 만들 수 있는데 마무리는 결국 선수들의 그쵸, 예. 개인 능력이거든요. 예, 포항에 보면 시즌 마지막까지 계속 될 것 같고요.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는 성남이 2승 1패로 우위에 있었거든요. 양 팀이 매번 팽팽한 승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포항은 그랜트가 빠져서 높이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뮬리치를 활용한 공격을 성남이 할 것 같고요. 포항은 백스리가 워낙 탄탄하잖아요. 네. 때문에 박스 안 밖에서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진호를 중심으로 한 허리 싸움에 승부수를 띄울 것 같습니다. 네, 예측해 주시죠. 성남 승. 오. 득점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포항보다 성남이 더 높아 보입니다.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승 6일간의 휴식으로 재충전이 됐을 것 같습니다. 31일로 갑니다. 오후 2시 대팍에서 대구와 제주가 맞붙습니다. 대구는 좋은 분위기 속 제주를 맞이합니다. 27일 강원을 꺾고 FA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사실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거라 예상했는데 대구의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역시 정태우, 김재우가 복귀하면서 3백 높이 자체가 좋아졌고요. 세징야가 돌아오면서 공격에 힘을 받았고 여기에 마침내 라마스가 드디어 0점 조준이 됐습니다. 소녀슛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모로 얻은 게 많은 FA컵 4강전이었고요. 사실 대구는 최근 경기에서 좀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리그 3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동안에 득점이 한 골뿐이었는데 세드가에서 라마스까지 터졌다는 것 이병근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한 부분일 거고요. 여기에 정승원이 이날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승원이 지난 5월 제주전에서는 오른쪽 윙백으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 이날은 최근 뛰었던 중앙이 아닌 오른쪽으로도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제주 역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승격 후 첫 시즌에서 파이널 A까지 갔거든요. 팀 전체의 사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지난 전북전 경기력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기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의 경기였는데 제주는 뭐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 나선 선수들이 모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3백 가운데 김경재가 아닌 권한진이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한진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로 꾸준히 훈련하면서 몸을 끌어올렸다고 하거든요. 공격진에서는 주민규 제르소의 컨디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가 좀 사실 고민인데 이 자리에 계속 22세 전 쓰고 있거든요. 변경준, 뭐 추상훈이 번갈아서 뛰고 있는데 사실 김봉수 같은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 선수들이 빼지고 난 다음에 나가는 조성준도 뭐 사실 기회를 받은 거에 비하면은 임팩트가 좀 약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제주 입장에서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대구가 2승 1무로 절대 우위에 있는데 네. 제주가 대구의 역습 그리고 높이에 고전을 했거든요. 사실 지난 맞대결에서도 제주가 더 밀어붙였는데 한 방에 무너진 감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대구는 높이와 결정력을 가진 에드가가 키플레이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지난 전북전에서도 구스타보의 2골이나 먹힌 거는 높이 있는 공수들한테 약하다는 거 다시 한번 노출했거든요. 제주는 주중 경기를 치른 대구의 체력을 집중 공략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안현범의 스프린트가 중요하다. 여기서 공간 만들면 주민규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양 팀의 상성상 제주가 경기를 잘하고 못 이길 것 같다. 근데 질 것 같진 않아요. 질 것 같지 않다. 네. 저는 대구 승하겠는데요. 대구가 지친 건 분명한데 대구는 쉬었다 오면 못하고 힘들 때 잘합니다. 그래서 약간 설득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좀 먹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5번째 경기는 오후 4시 30분 울산 문수에서 열리는 울산과 수협전입니다. 울산은 위기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FA컵 4강에서 그것도 홈에서 2부에 전남에게 패했습니다. 트래블이 아니라 지금 무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역시 문제는 체력입니다. 사실 올 시즌 울산의 행보를 보면 엄청난 강행군이에요. 시즌 마치고 바로 아챔 했죠. 그리고 나서 클럽 월드컵 나갔어요. 그쵸, 네. 돌아와서 리그 했고 여기서 대표팀의 주요 선수들이 대거 차출됐어요. 시즌 중에 다시 아챔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가격리만 지금 3-4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이번 아챔에 8강, 4강을 하면서
두 번의 연장, 3일 간격으로 연장을 치르면서 완전히 방전이다. 나는 이거 회사에서 이렇게 시키면 난 사표 던진다. 안돼. 그러니까 울산 스쿼드가 아무리 좋아서 로테이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경기는 베스트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버티고 지금 무너졌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도 FA컵에서 지친 선수들을 빼고 로테이션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 팀 전체 힘이 좀 떨어져 보이는 모습 좀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 설상가상으로 불투이스가 부상으로 쓰러졌고 이동준도 이번 손FC전에 맞춰서 복귀를 노렸는데 홍명보 감독 설명에 따르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물론 로테이션으로 몇몇 핵심 자원들이 FA컵에 쉬긴 했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는 사실 쉰 게 아니에요. 같이 그렇죠. 떨어지거든요. 울산은 최대 위기 속에 이번 경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창단천 6강에 오른 손FC는 편하게 강등 걱정 없이 그냥 남은 시즌 그냥 보낼 줄 알았거든요. 작년에 광주처럼. 네. 내부적으로는 의외로 분위기가 타이트합니다. 아챔 진출에 대한 목표도 있긴 하지만 자칫 여기서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졌다가는 다음 시즌에 지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적 무장을 좀 확실히 했는데 사실 이 정신적 무장과 달리 부상자가 좀 많습니다. 시즌 막바지 되니까 많이 다치네요. 네. 박주호가 이번 경기에도 못 뛰고요. 김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정동호도 부상으로 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전 좌우 윙백이 모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인 감독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손FC가 사이드백 자원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박주호 공백이 굉장히 큰데 지난 광주전에서도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3골이나 내줬거든요. 정재영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큰데 이영재의 수비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정상 전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변수가 많은데 결국 양팀 감독이 어떤 형태로 변화를 줄지 빠지는 주전 선수 대신 백업 자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이날 경기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손FC의 좌우가 부실한 만큼 울산 입장에서는 바코의 솔로 플레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손FC는 불투이스가 빠졌기 때문에 중앙 수비의 높이가 낮아졌거든요. 라스가 이를 공략할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라스가 이제 해줄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울산 수협의 상황도 좋지 않다는 게 울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울산 하겠는데요. 응축된 분노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파프리 상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 오후 7시 펼쳐지는 광주와 강원전입니다. 네, 이건 제가 현장에 가는데요. 최하위 광주로서 매 경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야 할 겁니다. 이날 패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연속성 측면에서 수협전 승리 멤버가 대다수 다시 한번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날 좋았던 게 여봉훈, 이찬동, 김종우의 활약이었는데 세 선수는 시즌 준비하면서 흔히 말하는 닭주전으로 여겨진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동시에 부상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했거든요. 막바지에 돌아와서 힘을 보태주고 있고요. 여기에 곽광선, 박정수 두 베테랑이 돌아와서 부족한 연륜을 채워주고 있고 금호고 출신인 엄원상, 엄지성, 이희균이 모처럼 나란히 출전해서 좋은 연계 플레이 여기에 3골까지 터뜨렸거든요. 이 세 선수가 훈련장에서도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체력 좋고 스피드도 있어서 이 세 선수가 지금 좋은 플레이 펼친다면 팀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단일 경기에서 자유수 선수가 3명 이상 릴레이 득점한 게 2013년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 이번에 5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스 선수 3명 이상. 네, 그렇죠. 예, 그 정도로 희귀한 기록이다. 예, 이 선수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점점 커질 것 같고 광주는 그렇더라도 잔류하려면 2018년 인천, 2020년 인천에 버금가는 잔류왕 스토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지금 승점 차가 잔류권과 5점 차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를 모두 다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은 주중 FA컵 준결승을 통해 체력도 잃었고 패하면서 정신적 데미지도 입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광주 원정길에 오르는데요. 왜냐면 그 지난 경기 돌아보면 주전급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임채민부터 황구경 지금 대부분의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체력 손실이 분명히 좀 심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리그 경기에서 서울에 1대4로 패했거든요. 9월에 이어서 다시 연패를 기록하는 흐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광주전 자신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2주 전인 17일에 홈에서 2대1 역전승 거둔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고무열 조재환이 부상을 당하면서 공격적 무게감이 떨어진 상태고 한국영도 대구전에서 발목을 다쳤거든요. 예, 후반전 교체된 점이 우려가 되지만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강원은 올 시즌 내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를 치러왔습니다. 예, 두 팀의 상성을 보면 최근 6번의 맞대결을 해서 5번이나 3골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치고받는 그림. 그런 의미에서는 광주 엄원상 그리고 강원 김대원 올림픽 대표로 인연이 있는 선수들인데 두 선수의 발끝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광주하겠습니다. 이 경기 못 이기면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이 집중력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도 광주, 기세가 광주에서 앞선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자, 34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주중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